인테리어 업자가 난 유치권 신고를 하겠다.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데요. 그럼 네.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형사고소 대상이요? 사무소 위조했고 이제 네. 허위로 경매방해죄도 되고 이제 사무소 위조 두 개를 같이 걸리니까 거의 99%는 가짜다. 안녕하세요. MJ경매스쿨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수정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직동에서 크리스탈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안수정입니다. 그래 제가 그 크리스탈북스 다녀왔는데 작년이죠? 네, 맞아요. 그때 네. 저자특강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특강 잘했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동래구 사직동에 있으니까 책 보러 가실 때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어떤 주제죠, 저희? 오늘은 유치권 있는 유치권 있는 아파트. 아파트. 입찰해도 되냐 안 되냐. 네, 너무 어려워요. 네. 혹시 유치권 있는 아파트 입찰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1년 정도 공부하고 있는 초보라서 네. 빨간 색깔 있는 거는 무조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외하고. 네,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고 관심이 가서 하나씩 내 기술을 만들어야 실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운 유치권, 이 정도 유치권은 충분히 입찰해도 된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네.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이라는 게 딱 5줄이거든요. 5줄 안에 거의 유치권을 풀 수 있는 요점 답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언제 이 물건을 들어 앉아 있고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 이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 유치권은 이런 거 크게 필요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되는 유치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연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아파트 유치권을 성립이 안 되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보통 아파트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성립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요? 시공사, 시행사, 조합,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보통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유치권 신고를 하는 주체가 거의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임차인, 두 번째가 인테리어 업자, 세 번째가 그냥 제3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부분 전부 해당이 안 된다.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사건은 2019년 6월 3일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던 사건이고, 안동 정화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죠. 2019년 4월 1일 명성 땡땡 인테리어에서 2,87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난 유치권 신고를 하겠다.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데요. 이게 집주인이 계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럼 포인트를 이제 뭘 잡아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이 인테리어 업자는 왜 돈을 못 받아가지고 왜 유치권 신고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 이 집주인은 왜 돈을 못 줬을까? 보통 이렇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초보자들은. 근데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인테리어 업자가 이 공사라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집에 눌러 앉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같이 점유 살 자체가 수가.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인테리어 자체가 결연성이 크게 없어요. 이 아파트 목적물과 결연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0% 저희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걸 또 주의하셔야 될 게 100% 안 되는 게, 이거는 아파트를 지은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막 짓고 사용 승인을 받고 이제 마감을 치고 나왔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건 또 틀려요. 그렇겠네요. 이 목적물 자체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근데 얘는 갑자기 20년이나 있다가 이 집주인이 너 인테리어 할래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틀리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유치권 신고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채무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컨설팅, 뭐 경매회사나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싸게 받기 위해서 하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유치권 신고. 근데 뭐 그냥 유치권 넣으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인테리어로 많이 넣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고 뭘 하냐면 바로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 열람을 하면은 유치권 신고서하고 공사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열람을 하면서 보통 유치권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치권 존재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나는 이 아파트에 지인의 소개로 안동까지 내려가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는 일부 비용만 지불한 채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유치권 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약서도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 업체에 전화해 보면 돼요. 전화해서 공사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빨리 답이 나와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계약서만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돈을 왜 안 받고 공사를 했냐. 인테리어 업자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네. 너희 뭐 거기 가서 살았냐 전화하고 있냐 네. 몇 마디 말하면 빨리 잡히거든요. 이게 저는 여기에 전화를 했을 때 인테리어 사장님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안동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예 가본 적이 없다. 그냥 안동이란 도시를 내 나이가 60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설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하셨고 사장님 가게 상호로 유치권을 넣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이 사람 아냐? 설땡땡은 예전에 일하던 우리 직원인데 계약서를 갖고 가서 자기가 만들어 넣었을 수도 있겠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형사고소 대상이요? 사무소 위조했고 이제 허위로 경매방해죄도 되고 이제 사무소 위조 두 개를 같이 걸리니까 일단 뭐 사장님이 이제 이 설땡땡한테 전화를 해서 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빨리 취하를 하면은 우리가 선처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포기각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유치권자한테. 채무자의 탁으로 했는데 채무자한테 바로 팔면 안 되냐. 금액만 맞으면 우리는 뭐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해서 바로 채무자분한테 매매를 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분이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는 어차피 없는 유치권이긴 하지만 성립 요건을 봤을 때 일단 확실하게 점유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결연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거의 99%는 가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물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입찰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직은? 네, 못할 것 같은데도 대표님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엄청 조사를 많이 하면 또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립 안 되는 유치권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